안녕하세요. 인천여입니다. 좋은 밤입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좋은 얘기들만 자꾸 나와서 이거 주체할 수가 없네요. 오늘도 이것저것들 참 여러가지 좀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좋은 흐름이다 생각이 되고요.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역시 이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코로나가 가장 중요하니까 코로나부터 좀 보고 가도록 하죠. 자, 코로나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오늘로 이제 좀 상당히 많이 줄었죠. 미국이나 유럽은 아직까지도 번창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총 전 세계적으로 230만, 굉장히 많죠. 옛날에 신종플루가 70만이었는데 230만 명입니다. 사망자가 16만 명, 굉장히 많죠. 다행인 것은 이게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오후 9시, 4월 19일 오후 9시 현황인데, 총 230만 명, 사망자는 16만 명 정도 되고요. 국가별로는 미국이 73만 명 정도고, 스페인이 19만 명, 이탈리아가 17만 5천 명 정도, 그렇게 됩니다. 독일이 14만 명, 그렇고 터키도 이제 8만 2천 명으로 중국과 비까비까 하고요. 최근에 러시아도 좀 많이 올라오네요. 러시아가 4만 2천 명. 벨기에, 남미의 브라질로도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 브라질이 또 걱정입니다. 브라질도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브라질도 그 아파트에서 냄비 두드리고 난리 났더라고요. 캐나다, 스위스가 2만 7천 명, 포르투갈, 인도도 좀 증가하기 시작하네요. 인도. 그다음에 페루, 그러니까 남미의 페루가 900명 정도가 증가한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페루가 좀 고원지대에 있고 공기도 비교적 깨끗한 나라인데, 스웨덴, 이탈리아, 한국은 현재 10,000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고, 오늘 8명 증가입니다. 8명. 굉장히 작죠? 8명 증가.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 이제 하루에 8명 증가한 것은 처음이라고 그래요. 8명 증가. 굉장히 좀 작게 증가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지금까지 좀 덜 갔던 데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페루라든가 브라질 같은 데인데, 그리고 요즘 보니까 또 이제 파키스탄, 그다음에 멕시코도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고, 파키스탄, 멕시코, 에콰도르, 이런 그동안에 별로 관심 밖이었던 국가들로 많이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호주도 그렇고. 동구권은 좀 작은데 아직까지. 동구권은 아무래도 좀 공산주의 체제라서 정부가 이제 정책을 내리면 바로 그게 따르는 그런 이제 돼 있다 그래요. 그것이 좀 인도네시아가 300명 증가해서 6,500명, 필리핀도 그렇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쭉 지금 이제 그동안 별로 없었던 나라들로 쭉 지금 퍼져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남미까지 다 지구 한 바퀴 돌고 끝날 것 같고, 근데 지금 5월달로, 곧 5월달 아닙니까? 오늘이 4월 19일이니까 다음 주면 이제 5월달로 넘어가니까 5월달에는 아무래도 좀 감기나 이런 것은 좀 덜한 편은 있어요. 오늘 7개월 가입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잘 한번 해보자고요. 아주 그냥 한 방에 가입하실 때 지금 그게 중요해요.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릴까요? 인천여의 상품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밖에 없는데, 인천여 상품 하나밖에 없는데, 굉장히 가격이 싸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입을 많이 해놓는 게 참 중요합니다. 지금 한 달에 11만원인데, 두 달에 22거든요. 두 달에 22.
요걸 갖다가 여러 번 결제해 놓으면 되거든요. 여러 번 결제해 놓으면 아주 길게 할 수 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재 한 달에 11만원이지만, 이게 이제 아마 뭐 5월달쯤 되면은 이게 가격도 올리고, 장중방송 들어가고 막 그럴 거예요. 근데 지금 가입해 놓으면은, 그때 이제, 바뀌더라도, 이제 서비스가 바뀌더라도, 계속해서 현재의 그쪽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가입해 놓으시면 이제, 앞으로 이제 시장 좋아지고 서비스가 좀 늘어나기 시작하더라도 서비스를 이제 확장하면서 가격을 올리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히 좀, 뭐 이렇게 싼 가격에 예전에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싼 가격일 때 많이 가입해 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장이 좋을 때 굉장히 그 혜택을 많이 본다라는 거. 어차피 그때는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그거예요. 국내에서 총 8명이 발생했습니다. 총 8명. 그러니까 지금까지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에 8명 발생은 처음이죠. 처음이에요. 8명. 8명 발생은 처음이고, 그러니까 10명 이하로 내려온 것은 처음이란 말이죠. 그리고 발생된 그 내용들 세부 지역별 내용을 보게 되면은 대구가 2명, 경상북도가 1명, 그다음에 경기도는 없네요. 이번에는 경기도 없고, 서울이 2명, 또 금역이 2명이고, 그리고 나머지 없고, 인천에 1명 있고요. 인천 외국인 같아요. 외국인. 그다음에 쭉 충남, 뭐 밑으로는 이제 거의 없는 것 같죠. 밑에 보면은 이제, 요 밑에 이제 충남부터 보자고요. 충남부터 부산, 대구 뭐 쭉 없어요. 인천은 이제 위이니까, 인천은 이제 수도권이죠. 충남, 부산, 경남, 강원, 세종, 충북, 울산, 대전, 광주, 전북 없어요. 다. 그러니까 요런 데는 이제 좀 활동을 좀 해도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또 총 지금 이제 2명, 1명, 2명, 2명, 1명인데 총 8명이란 말이에요. 8명 중에서 5명이 5명이 해외 이력이에요. 해외 이력. 그러니까 5명이 해외고, 해외. 그리고 3명만 이제 국내 이력이에요. 국내. 3명만 국내 이력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당히 하여튼 뭐 많이 줄었다라는 거. 8명 중에서 3명만 국내 이력이라서 굉장히 좀 이제 고무적인 그런 결과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오늘 정부에서 좀 조치를 좀 완화하는 그런 얘기를 해놨어요. 조치를 완화하는. 그 조치 완화의 내용은 뭐 그런 겁니다. 일단 종교단체, 종교시설하고, 그 다음에 유흥시설, 그리고 스포츠센터, 요런 데를 일단 이제 오픈 가능하다. 오픈하는 것은 이제 각 센터의 각 책임자가 정하는데, 결정하는데, 이제 오픈 가능하다. 근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뭐 2m 거리 간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유지하자라는 거죠. 요거 유지하자 이렇게 이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유흥, 스포츠센터 이런 데는 이제 아마도 이제 내일부터 이제 일단 오픈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행이다 생각이 되고요. 어제 세계는 지금 보니까 우리 음양도시님 말처럼 아르헨티나 이런 데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웃나라로 이제 건너갔다가 이웃나라에서 코로나가 발생해가지고 거기도 이제 먹을 게 없어갖고 다시 이제 국내로 귀환한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식량이 참 문제입니다. 식량이. 오늘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밀이라든가 또 쌀 같은 거에 가격이 좀 올라간다 그래요. 그래서 요것들을 왜 가격이 올라가냐 그랬더니 유통 문제가 있다. 유통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밀, 쌀 가격이 올라간다 그래요. 근데 실제로 2009년도,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09년도에 밀 가격과 쌀 가격이 대략 한 2배 이상 올랐다 그래요. 이상.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위험 상황이 생기면은 기본적인 농산물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가격의 상승 가능해서 우리 그러니까 뭐 대두라든가 콩이죠. 대두라든가 뭐 밀이라든가 쌀 같은 게 가격이 이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쌀도 이제 그 껍질 있는 쌀이겠죠. 그렇게 되는 경우에 그때도 나타난 게 이 뭐 그 관련된 기업들, 그러니까 이제 식품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식품 관련된 주가들, 뭐 농심이라든가, 뭐 CJ라든가 이런 것들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쌀 껍질이 있는 그걸 뭐라 그러죠, 우리가? 되게 이제 그걸로 우리가 이제 유통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먹기 전에 이제 껍질을 벗겨가지고 먹죠. 벼라 그러나 하여튼 뭐라나 다락이라 그러나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그런 거가 지금 현재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다. 실제로 좀씩 올라가기도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여튼 또 우리 식품 회사들의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오늘 뭐 정책주들도 이제 쭉 좀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저것 한번 쭉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가 57포인트 올라와서 1914까지 올라왔어요. 제가 애초에 이제 우리 주가가 1950까지는 그냥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1950에 항상 라인을 끊었고, 요까지는 올라올 것이고, 그리고 여기를 돌파하면은 이제 2200까지도 봐야 된다. 이렇게 쭉 말씀드렸죠. 그래서 1950과 이제 2200, 하락의 출발 지점이 2200이었으니까 요까지는 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1950은 우리가 코로나가 이제 막 창궐하기 시작했던 바로 그 지점이죠. 1950.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탁 떨어졌는데 또 전 저점도 있고, 그래서 아마 1950까지는 기술적으로 그냥 올라갈 것이고, 이제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 그 위에 이제 2050이라는 장기 저항선도 있고, 또 2200이라는 또 라인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쭉 라인이 있는데, 뉴욕도 좀 그래요. 뉴욕도 이제 보면은, 뉴욕도 이제 이렇게 이제 주가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지표가 이런 거 많이 생각하잖아요. 지표 생각도 많이 하는데, 그런 거랑 관련 없이 주가는 올라가거든요. 왜 그렇게 되냐면은, 물론 이제 경제 지표 나쁩니다. 뭐 알다시피 여러분들 4주간의 미국의 그 실업자가, 그러니까 실업수당 신청 건수죠. 2200만 명이나 나왔죠. 2200만. 4주간에 2200만 명. 2200만 명. 그러니까 원래는 20만 명쯤 나왔지 않습니까? 20만 명 나왔는데, 평균적으로 한 500만 명 나온 거죠. 주간에 500만 명이 나온 거죠. 원래는 20만 명인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미국 보니까 정부에서, 가게문 닫으라 그러니까, 가게문 닫으면 뭐 다 해고지 않습니까? 일시적 해고든 뭐 어쨌든 간에. 어쨌든, 20만 명은 이제 자연스러운 이제 해고 같은 이제 실업자인데, 정부에서 문 닫으라 그러니까 일시에 막 500만 명, 주간 500만 명씩 해가지고, 2200명 나왔다는 거죠. 뭐 그런 사태고, 근데 이제 트럼프가 지금 나오는 얘기가 트럼프가, 가게문을 다시 열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가게문을 열겠다. 그래서 가게문 열겠다라는 얘기는 이제, 트럼프의 여러 얘기에서 나오는데, 그걸 제가 안 해놨나? 뭐 가보죠. 뭐 트럼프가 하여튼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일단 가게문을 열겠다. 이렇게 나오죠. 텍사스, 버몬트 20일부터 규제 완화.
트럼프가 야권에 있는 야권의 주지사들도 압박하고 있다. 그러니까 경제활동 재개 여부를 주지사한테 맡기겠다던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에게도 압박을 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이 속속 동참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은 다음 주부터 일부 주가 확산 억제를 위해 취했던 규제를 해제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내일부터죠. 텍사스 같은 데는 사실 그 넓은 땅에 인구 밀도 별로 높지 않고 날씨도 따뜻한 나라고 그래가지고 감기 같은 게 잘 유행을 안 하나봐요. 그리고 사람들 간의 만남 같은 것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뭐 굳이 그렇게 뭐 할 필요 없겠다, 규제를 할 필요 없겠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일단 이제 그 공화당 소속의 주가 일단 참여를 하는데 그게 이제 민주당의 미시간, 버지니아 이런 데들도 뭐 하여튼 뭐 하자. 공화당이 있는 공화당 주지사의 텍사스, 버몬트, 알래스카 이런 데는 구체적으로 재개하겠다고 이제 일정을 밝혀서 텍사스는 20일 날 주립공원 개장을 하겠다. 22일 날 병원 진료 제한을 완화하겠다. 24일 식당의 배달 영업을 허용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 돼. 24일 날. 그러니까 뭐 이번 주 주말쯤 되면은 이제 텍사스부터 먼저 배달은 해도 되는 거 아닌가? 버몬트는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조건으로 20일부터 건설, 부동산 관리, 주택 감정평가 등 업무를 시작하자. 알래스카도 곧 소매 부문의 재가동 계획을 발표한다. 알래스카도 뭐 사람들 별로 안 사는데 봉쇄 조치로 장기화된 그 피로감, 경제 악영향 등을 고려해서 해제를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진 뭐 이런 주들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워싱턴 인근의 메릴랜드, 또 버지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남부의 텍사스, 서부의 유타 이런 데는 이제 특히 유타 같은 데는 이제 서부라기보다 중부죠. 중부인데 여기도 땅은 굉장히 넓고 이제 주로 이제 농민들이거든요. 농민들이 많은데 그게 무슨 뭐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렇죠? 봉쇄 해제를 요구하는 시위가 잇따랐다. 주지사 관저 앞에서 돗자리를 펴고 음식을 먹는 피크닉 시위를 했고 메릴랜드 주에서는 드라이브 스루 형태의 가짜 추도식을 열면서 조기 정상화를 촉구했다. 하여튼 뭐 그런 이제 그 워낙 그 자유주의적이라니까 그쪽은. 그래서 뭐 우리가 그냥 뭐 가고 싶은데 가고 먹고 싶으면 먹어야지 이게 뭐 죽을 때 죽더라도 뭐 그런 이제 그래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이제 그 흐름이라는 얘기죠. 이런 흐름에 맞춰서 아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5월 달부터는 대대적으로 경제 활동을 재개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흐름이 증시에는 호재가 되죠. 증시에는 큰 호재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렘데시비르도 그렇지만 뭐 지난주에 이제 렘데시비르 얘기도 나왔죠. 근데 그런 것도 영향이 있지만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이제 경제를 재개하자 하는 것이고 경제를 재개하게 되면은 이제 상당히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큰 변화는 뭐냐면 첫 번째는 식당이 문을 열면은 이제 고용 사정이 좋아지겠죠. 고용 사정이 좋아지고 두 번째는 이제 뭐 식당이라든가 어떤 이제 백화점 같은 데가 문을 열게 되면 이제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분위기가 좋아져요. 그래서 일단 유통 쪽에서 그러니까 사실 그 제조업 자체는 뭐 해고가 많지 않았을 거고 제조업은 해고하기 쉽지가 않죠. 다시 고용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이제 유통 서비스업 쪽에서 이제 문을 여는 분위기 때문에 어떤 분위기는 좀 크게 바뀌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또 크게 좀 줄어들겠죠. 이게 많이 줄어들고 오히려 이제 뭐 고용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것이 또 많이 좀 줄어들 거라고. 이게 일시에 또 고용이 확 늘어나겠죠. 그런 것도 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증시 분위기는 그래서 좀 도와지지 않겠나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원자재 가격 아까 이제 제가 밀이라든가 쌀 같은 거 대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옥수수 이런 거 얘기했었는데 요것들의 가격이 좀 올라갈 거다 그랬는데 이 원자재에서 유가도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유가도 크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유가가 어떻게 올라갈 수 있냐면은
일단 코로나가 약화되면, 이게 이제 그 기름 소비가 늘어나잖아요. 뭐 늘어나겠죠. 출근하고 그러면은. 기름 소비가 크게 늘어나면서 유가가 이제 급반등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유가가 이제 지난주 18달까지 내려오면서, 유가 선물을 사신 개미들이 많다 그래요. 유가 너무 많이 내려왔으니까. 근데 요 유가가, 급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급하게. 그야말로 급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보면은, 제가 이걸 안 했구나. 지난주 보면은, 유가 관련주들의 상승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종목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종목을 한번 골라서 봐볼게요. 제가 요 종목을, 다 정리를 안 했는데, 지금 이제 마라톤 오일 있죠. 메르슨 오일. 마라톤 오일도 11% 상승했죠. 유가가 오른 것은 아닌데, 이게 이제 지금 좀 급하게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마라톤 오일도 그렇고, 마라톤 페트롤리움 15.95%, 발레로 에너지도 15% 올랐어요. 발레로 에너지. 요것도 이제, 이게 VLO라 그러는데, 이 발레로 오일, 발레로 에너지, 그러니까 이것도 에너지에서 그냥 발레로 에너지, 요거가 이제 15% 올랐어요. 발레로 에너지. 발레로. 이게 이제 15%가 올랐고, 그 다음에, 마라톤 페트롤룸, 마라톤 페트롤리움이 이게 15.95%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일단, 이 정유주들의 상승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상승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는, 곧 유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상화시킨다 그러니까 국립공원도 정상화시키고 모두 정상화시키고 그러니까 정상화시키면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겠죠. 게다가 이제 감산까지 합의했기 때문에 유가가 급하게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S오일이나 이런 것들의 주가가 올라가겠죠. S오일이나 이런 주가의 오름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뭐 그닥 크게 뭐 올라가는 모습은 없었죠. S오일이나 이런 것들이 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S오일이나 뭐 SK이노베이션, 순수 유가 관련주는 이제 S오일이겠죠. SK이노베이션은 이제 다른 게 좀 있으니까.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S오일이나 이런 것들이 기대감은 컸지만 주가는 못 올라갔잖아요. 못 올라갔는데, 아마 내일 정도는 이것들이 이제 올라갈 수 있지 않겠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SK이노베이션 이런 것도 그렇고, 유가가 많이 내려갔는데, 유가는 내려갔지만 주가는 한 단계 올라가가지고 내려가지 않고 있죠. 6월 정도에 몇 달러 가냐고요? 뭐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유가 선물하시는 분들은 좀 참조할 필요가 있겠는데, 일단은 이제 가장 중요한 라인이 이제 요 라인입니다. 요라인인데, 이게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가장 중요한 라인이 요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50달러 라인인데, 지금 우리가 이제 40달러 정도가 그 미국의 셰일 오일 회사들이 이제 40달러는 넘어가야 된대요. 40달러 이하는 이게 원가 이하라서, 그러니까 이제 BEP가 안 되는 가격이죠. BEP가 안 되는 가격이라서 40달러 이상 이하로는 오래 진행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적어도 6월 달엔 40달러 이상은 올라갈 겁니다. 제가 볼 때는 50달러 정도가 적당해요. 이 정도가 돼야만이 이제 해피하게 다들 그 수익도 좀 내면서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거죠. 월급도 좀 주면서. 40달러에서는 월급 주기가 빡빡한 거지. 그러니까 40달러에서 50달러 사이에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원유 선물이라든가 또 기름 관련해서 정유 회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사시는 분들은 그냥 유가가 40달러에서 50달러 사이까지는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내려온 것이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기름, 유가의 실물, 그 실물 말고 이제 선물로 하죠, 다. 선물로 거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장 이제 수요하고 공급에서,
수요가 없고 공급이 넘쳐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가격은 그야말로 10%가 그 좌우해요. 10%가 좌우합니다. 모든 가격은 10%가 아니라 한 5% 정도 다 좌우하죠.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 주가도 마찬가지. 주가도 이제 우리가 시가총액에서 이제 거래되는 양 자체는 작잖아요. 작죠. 근데 그것이 이제 가격을 좌우하는 거죠. 그래서 10%도 아니라 제가 볼 때는 5%나 한 몇 프로, 2, 3% 정도가 이제 그 가격을 좌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렇고, 쌀이 모자란다 그러면 이게 전체가 모자란 게 아니죠. 쌀에 조금 모자란 거예요. 조금 모자라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막 베팅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해운 운임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해운 운임 같은 경우도 이게 배가 이제 있는데 배에서 배가 그 배보다 물건이 조금 더 많은 거예요. 배의 용량보다 물건이 조금 많은 거야. 조금 많으면 이게 해운 지수가 급등을 하죠. 해운 지수가. 옛날에 해운 지수가 200포인트에서 이게 15,000포인트까지 올라갔던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그렇게 이제 급등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작은 이제 그 모자람이라든가 작은 남음, 조금 남는 거하고 조금 모자라는 것이 이제 가격을 갖다가 급등하게 만드는 거죠. 지금 유가도 그렇습니다. 지금 뭐 얘기로는 이제 현재 수요보다도 공급이 10% 정도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그런 것보다는 약간 모자란 거나 약간 남는 거예요. 약간 남으니까 이제 계속 가격이 급락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요게 약간 남는 게 조금 채워질 것이다라고 이제 기대만 되면은 금방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이제 결론을 좀 내려야 되겠죠? 결론을. 그러니까 이제 원유 선물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이제 마진콜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마진콜. 그걸 견딜 수 있을 정도 무리하게 베팅하면 안 됩니다. 마진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마진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항상 무리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무리하게만 안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뭐 누가 보더라도 바닥이기 때문에 요 바닥 지점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유가 선물이나 이거 사는 것은 좋은데 지금 원유 선물 가격이 이게 제가 말이죠. 이게 보여는 드릴 거예요. 보여는 드리는데 어디 갔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마 이번 그 주말이 아마 이게 만기였던 것 같은데 선물 만기. 그래서 그런지 좀 유가 선물이 좀 특별하게 나와요. 원래 이제 18달러로 마감이 됐는데 18달러로 마감이 됐는데 지금 현재 원자재 가격은 좀 25달러로 나오거든요. 이게 분명히 18달러로 이제 지난 주말에 마감이 됐는데 지금 25달러 나오는데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WTI가 18달러로 마감이 됐거든요. 근데 25달러로 나오니까 뭐 기준 가격이 그렇다는 건지 뭔지 종가 고가 중에 지금 이제 거래는 안 되고 있거든요. 이제 내일 돼야 이제 그래야 될 텐데 하여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그런가요? 롤오버 비용 때문에 그런가? 어쨌든 25달러 나와요, 이게. 25달러 나오는데, 내일 출발할 때가 이제, 어떻게 출발하는지 잘 봐야 될 것 같고, 출발할 때 이제, 유가가 좀 크게 올라서 출발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브렌트유는 현재 27달러. 원래 이제 브렌트하고 WTI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지나치게 WTI가 많이 내려가 버렸어요. 원래는 이제 27달러, 25달러, 뭐 한 1, 2달러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 지나치게 내려갔는데, 이번에 시작할 때에 지금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경제 재개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내일 많이 올라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많이 올라서 출발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감안하셔야 되겠고, 어쨌든 보자고요. 지금 어쨌든 대통령과 주지사가 경제를 이제 재오픈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뭐 내일부터 종교단체, 그 다음에 체육시설, 뭐 이런 데다가 이제 일단 또 뭐 유흥음식점, 유흥음식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아마도 뭐 그 술집이죠, 술집. 요런데 일단 이제 문을 열어주겠다는 거죠. 문을 열어주다 그러니까 문을 열어주게 되면은 일단 분위기가 일단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도 참 분위기 많이 좋아졌다 그랬잖아요. 이 분위기가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전혀 또 다른 데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뭐 미리 좀 주가가 올라온 측면도 있겠지만 근데 유가는 하나도 안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미리 올라왔는데 유가는 하나도 안 올랐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폭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기대 한번 해보세요. 이게 이제 갑자기 올라갈 수 있어요. 갑자기. 유가 워낙 많이 내려와 있고 20달러 이하는 사실 뭐 견딜 수 없는 가격인데 그래서 한번 급등이 또 나올 수도 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요런 것들 그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 아까 현미 이런 거 있죠. 소맥 요즘 좀 올라가고 있대요. 현미, 옥수수, 대두 이런 것들 막 올라가고 있대요. 옛날에 하여튼 뭐 2008년도에 두 배쯤 올랐다 그러니까 뭐 그리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올라가고 있다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좀 올라갈 거다 생각하자고요.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고 그 지수가 이번 주 지수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건데 결국 코로나랑 관련이 있겠죠. 코로나랑. 그래서 저는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지수 아까 이제 1950까지 여기를 돌파하느냐 마느냐 중요하고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이제 2200까지 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2050이 있다라는 거. 이렇게 마디마디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디마디만 좀 보시면은 요 마디마디만 이제 여러분이 체크하시면 된다라는 거. 지수는 어쨌든 여기서 이제 올라가가지고 단기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내려갈 수도 있겠죠. 내려갈 수 있겠지만 급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계속 하수 상도다. 하락시 매수하고 올라갈 땐 매도한다는 거죠. 어쨌든 이제 장중에 좀 내려갈 수 있어요. 그리고 지난 주말도 57포인트 올랐으니까 월요일날 뭐 내일 내려갈 수도 있겠죠. 내려간다면 적당한 수준에서 매수한 겁니다. 내려간다면. 그러니까 내려갔을 때 매수하고 내려갈 때 매수해 놓으면 또 이제 올라가요. 왜냐하면 큰 악재 때문에 주가는 많이 내려와 있고 가만 보니까 너무 싸다라는 개념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돈은 이제 들어와 있으니까 싼 종목을 자꾸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주가가 현재 싸다 하는 종목들은 들어가면 먹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보니까 뉴스에 삼성전자 이제 6만원 가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또 삼성전자 주가도 보면 그래요. 이렇게 장기 라인 240일 라인에서 못 올라가고 계속 이러다가 결국 여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돌파하면서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돌파하면서 올라갔죠. 돌파하면서 올라갔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61선도 그럴 거고 61선 이제 5만 5천원, 5만 4천원 이때도 이제 그런 예모에 나올 거고 하여튼 하방이 많이 강화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겠다. 뭐 예를 들면 현대차나 이런 것들도 뭐 마찬가지죠.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온 거라서 뭐 올라가다가 저항 라인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요 정도 저항 라인, 뭐 12만원대 저항 라인이 있을 텐데 어쨌든 그런 데를 하나씩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돌파를 할 거란 얘기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아직까지 못 오른 거, 아직 못 오른 거, 이런 것들로 이제 매수세가 몰린다, 이거 매수가 몰린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내일 생각할 종목은 일단 이제 정유주하고 은행주. 자, 정유주가 이렇게 많이 내려왔는데 별로 못 올랐죠? 정유주 같은 것들은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유가가 올라간다면 많이 올라가겠죠. 근데 안 올라간다면 좀 이따가 올라갈 겁니다. 정유주와 S51 별로 못 올랐죠. 이런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은행주가 많이 내렸는데 못 올라갔어요. 은행주가 KB금융 KB금융도 오르긴 올랐는데 오름폭 자체가 작죠. 그죠? 오름폭이 작아요. 작아가지고 이런 것들도 여러분께 노려볼만 합니다. 은행주 좋아하시는 분들 별로 없을 겁니다만은
은행주 내려온 이유가 뭐 그거겠죠. 자영업자들이 많이 망할 거고, 그러면 이제 은행 안 좋다. 금리가 많이 내려왔으니까 은행 좋지 않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주가가 너무 많이 내려왔죠. 너무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 은행주, 또 정유주, 이런 것들. 미국에서는 또 뭐 항공주들도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항공주, 대한항공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저는 제주항공도 좋아합니다. 제주항공. 해서 좋은 회사니까. 제주항공이나 대한항공, 그런 것들도 이제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많이 내려왔는데, 회복이 좀 덜 된 것들, 그런 거죠. 한국전력도 그렇습니다. 한국전력도 주가는 많이 내려왔단 말이죠. 근데 지금 올라온 폭 자체는 별로죠. 이게 원래 6만원까지도 갔었는데 말이야. 한국전력은 뭐, 국영기업인데, 국영기업이 망할 리는 없잖아요. 또, 뭐, 전기가 망할 수가 있나, 전기가 어떻게 망해?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한다면 몰라도, 일본처럼. 전기는 안 망하잖아요. 그리고, 배당을 항상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 봤다면은, 일단은 이제, 한국전력 같은 이런 종목들도 이제 낙폭이 워낙 심했으니까, 그러면 좋을 것이다 생각이 돼요. 그 외에 이제 호텔 신라라든가 이런 것들도 좋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식품회사 같은 것들도 가격 올라가면 올라갈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낙폭과대주. 낙폭과대주하고, 두 번째는 이제 대장주죠. 아까 이제 포스트 코로나주. 요거 두 가지인데, 낙폭과대주는 제가 볼 때는 낙폭과대는, 은행과, 정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전력 같은 이제, 유틸리티? 그런 거고, 포스트 코로나, 대장주, 그러니까, 경기 회복, 경기 정상화할 때 대장주로 갈 수 있는 것은, 역시 뭐, 반도체하고, 2차전지 같은 걸 봐야겠죠. 이런 걸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2차전지 쪽은 이제 뭐, 제가 워낙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뭐, 삼성 SDI 같은 거가 2차전지가 되겠죠. 주가는 올라왔다가 이제 지난 주말에 쭉 올라왔다가 막 고점에서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SDI라든가 에이지업 같은 것도 좋죠. 그럼 좋잖아요. 그 다음에 뭐 에코프로 BM 같은 것도 뭐 대표적인 양극재 회사인데 좋죠. 흐름들. 그 다음에 뭐 일진 머티리얼즈도 제가 강조 많이 했는데 이것도 좀 주가는 좀 올라왔죠. 이제. 그리고 뭐 SKC 같은.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2차전지라고 하는 것은 전기차라는 것은 앞으로 미래산업이잖아요. 미래산업. 아주 미래산업이기 때문에 그 미래산업의 이제 대표 종목이다 하는 그런 관점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자는 거죠. 미래산업의 대표 종목. 그래서 전기차,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도 그렇습니다. 반도체도 우리 뭐 반도체 대표 종목이야 다 아시겠지만, 그렇죠. DBIT 같은 것도 이제 비메모리도 이제 올라갈 때가 된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반도체는 크게 내리지는 않았어요. 낙폭이 크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향후 그래도 이제 경기가 정상화된다면은 가장 주도주 입장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 말고 이제 소부장 쪽은 많이 내렸어요. 내렸다 좀 올라가기도 올라왔지만 많이 내렸단 말이죠. 이런 것들도 관심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 반도체 쪽은 그래도 반도체 쪽은 좀 덜 내렸고, 전기차는 확 내렸다가 올라왔죠. 확 내린 이유가 유가가 내려갔으니 이제 전기차 안 탄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유가가 올라가면 또 전기차 탈라나요? 네, 뭐 하여튼 그렇다 하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건의 압도적 승리, 이거랑 관련해서 정책주가 있겠죠. 정책주가 있는데, 정책주가 뭐가 될까 하는 건데, 지금 당장은 정책주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당장 정책주는 대북주가 될 것 같아요. 대북주가 정책주가 되지 않겠냐, 그죠? 또 이 대북주가 이제 앞으로 2년 남은 대선을 또 생각한다면 또 의미도 있어요. 2년 남은 대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선거 전에 대북주를 좀 할지 아니면 이제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많이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많이 노력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뭐 다 아시겠지만,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주말에 또 여러 가지 또 뭐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이제 북한에서 좋은 편지를 받았다.
우리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다. 좋은 편지를 받았다. 좋은 편지. 편지가 계속 왔다 갔다 하나 봐요. 우편 배달부가 고생하겠다. 18일 날이니까 이제 우리나라 19일이죠. 19일 날. 18일 날. 우리나라 19일 날. 오늘 아침인가? 오늘 아침에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좋은 편지, 나이스 노트를 받았다. 코로나 바이러스 TF 브리핑에서 미국이 북한, 러시아, 중국, 이란 같은 적국들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일을 겪었다 하면서 북한을 언급하면서 그로부터 최근에 좋은 편지를 받았다. 김정은이가 또 좋은 편지를 줬단 말이죠. 구체적인 상황이나 더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았다.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잘하고 있다. 부산부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날, 3월 22일이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게 코로나랑 관련해서 협조를 추구하는 친서를 보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많은 나라에도 이제 그런 얘기 보냈지만 북한에도 친서를 보냈다라는 거죠. 뭐 그에 대한 답장이 온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김정은한테서 좋은 편지가 왔다라는 거고. 근데 그런 것보다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일단 선거도 끝나고 했고 또 정부가 좀 힘을 얻었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금강산 쪽은 하지 않겠나. 개별관광 쪽은 하지 않겠냐. 개별관광 쪽은 어떤 경로든 간에 시작하지 않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관광에서 가장 급등하는 종목이 이제 아난티죠. 아난티인데 주가가 이제 목요일 날 급등했다가 금요일 날 빠졌는데 조금밖에 안 빠졌어요. 그래서 잘 봐가지고 한번 들어가 볼만 해요. 들어가 볼만 합니다. 아난티 일신석제도 마찬가지고 바로 이제 똑같은 차트죠. 차트 모양이 또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금강산주나 철도주 같은 것들은 또 이제 한번 매수하기 좋은 자리가 오는 게 아니냐 생각이 들어가요. 며칠 한번 지켜봐야겠죠. 내일 모레 좀 지켜보면서 주가가 더 빠지지 않는다면 또 한번 들어가 볼만 하다. 부산산업도 뭐 주가는 많이 올라왔어요. 14만원까지 올라왔으니까 이제 17만원까지만 올라가면 되니까 조금 기다리면 또 올라갈 것 같아요. 글쎄 아난티가 얼마나 갈지는 뭐 가면 많이 가겠죠. 뭐 가면.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또 여기에서 또 이제 짐 로저스가 또 뭐 그런 얘기를 또 했어요. 짐 로저스가 북한이 2년 내 개방할 것 같다. 피자집 차리면 큰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를 또 4월 17일 날이니까 금요일 날인가요? 금요일 날 또 이런 얘기 했습니다. 북한이 2년 내 개방할 것이다. 피자집을 차리면은 큰 부자가 된다. 금요일 날 5시 30분인데 금요일 날 장 끝나고 또 이런 얘기 했단 말이죠. 뭔 내용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북한이 개방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 또 했네요. 뭐 내용은 있겠죠. 그죠? 본인도 뭐 듣는 것 좀 있겠죠. 듣는 게 좀 있을 거란 말이죠. 짐 로저스가 북한이 2년 내 개방될 것이며 가장 먼저 피자집을 차리면 큰 부자가 될 것이다. 저도 피자집으로 전업을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피자집 체인을 하라는 얘기죠. 김정은은 스위스에서 교육을 받고 자랐다. 북한에서 지금 같은 북한에서 계속 살고 싶을 리가 없다. 경제 개방을 목표로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한반도는 앞으로 10년, 20년 투자자에게 가장 주목받는 지역이 될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2번 세계 여행을 했지만 어느 나라에서든 처음 피자집을 만드는 사람은 인기인이 된다. 북한에서 피자집을 시작해서 체인 사업을 하면 큰 부자가 될 것이다. 북한에서 피자는 있어요. 피자는 있습니다. 북한에. 지난번에 북한의 먹방 나온 거 보니까 북한에도 피자는 있더라고요. 근데 피자는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이게 일반적인 피자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일반적으로 피자는 위에 올리는 뭐 여러 가지가 토핑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뭐 그런 거가 좀 다른 좀 특별한 그런 북한식의 피자야. 하여튼 그렇다. 맥도날드나 스타벅스도 마찬가지다. 내가 1980년에 중국에 투자해야 한다 했을 때도 주위로부터 조롱을 받았다.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아이디어를 갖는 것이 투자의 성공이다.
뭐 그렇다.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이나 일본의 북한에 대한 보도를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보도가 많이 좀 뉴스가 많이 좀 이렇게 좀 적어돼 있죠. 북한의 실제 상황보다도 굉장히 좀 뭐랄까 좀 디스카운트 돼 있죠. 이제 북한의 얘기도 북한이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억압적인 그런 뭐 것 같지만 실제로는 뭐 그렇지는 않은가 봐요. 한국의 북한 관련 뉴스는 반북 프로파간다. 그러니까 반북한 선전밖에 없다는 거죠. 북한은 진짜 안 좋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데 실제 가보면 안 좋다. 나는 한국 미디어가 북한 내에 코로나19 사망자가 10,000명에 달성했다 보도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보도는 안 믿겠다 이거죠. 북한 정보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다른 정보원의 얘기를 들으면 된다. 북한에 대해 쓴 5개 나라의 신문을 비교해 읽으면 된다. 북한에 대한 뭐 중국의 얘기도 중국의 얘기나 홍콩의 얘기나 일본과 한국의 얘기 이렇게 비교해서 같이 보라는 얘기죠. 네, 하여튼 뭐 그런 얘기다. 그래서 이 경협주도 현재 이제 워낙 많이 내렸다가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슬슬 한번 우리가 좀 진입 시점을 더 노려봐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바이오주들은 오늘 또 이제 저게 나왔잖아요. 이게 오늘 나온 게 또 이제 오상자이엘의 자회사, 오상자이엘의 자회사가 뭐더라? 여기 없어졌네. 이 회사가 또 미국의 이제 FDA 승인을 받았다라고 나오죠. 근데 오상자이엘도 많이 내려왔는데 어쨌든 이제 FDA의 승인을 받고 하는 거가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아마도 이제 거기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돼가지고, 이제 코로나가, 이게 이제 마감 수준이죠, 마감 수준. 마감 수준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이제 마무리된 수준이란 말이죠. 마무리된 수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이제 키트주라든가, 또 이제 이런 치료제 이런 거나 백신 같은 거가 그렇게 크게 이제 힘을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힘을 못 받을 거라 생각이 되고 메디톡신의 얘기도 또 아까 있었죠. 그것도 제가 이제 해놨는데 메디톡신의 얘기도 그래요. 이게 이제 계속 지금 싸우는 중이잖아요. 메디톡스하고 뭐 대웅제약하고 많이 싸우는 중이라서, 그건 어디 갔지? 좀 싸우는 중이라서, 어쨌든 내일 보자고요. 메디톡신의 얘기도, 지금 메디톡스하고, 메디하고, 대웅하고, 그 다음에, 어디야? 그 회사들이 좀 열심히 싸우는 중이라서, 어찌 될지는 알 수 없어요. 이게. 그래서 그게 악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그 악재 때문에 이제 뭐 갑자기 급락하거나 악재는 악재인데 메디톡스 악재는 악재인데 그렇게 이제 심각하게 주가가 뭐 내려오거나 그러진 않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 어차피 좀 많이 반영이 된 측면이 있죠. 많이 주가 이미 많이 내려왔잖아요.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요 뉴스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어차피 80만원 하다가 이제 19만원까지 왔기 때문에 그 뉴스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뭐 심각하게 타격받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뭐 최근에 편지를 보낸 적은 없다 뭐 그런 얘기했죠. 뭐 최근에 편지를 보낸 적은 없다. 근데 그것이 뭐 또 크게 또 뉴스가 요즘 이제 북한이 이제 이제 미사일을 쏘더라도 주가에는 별 영향이 없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트럼프가 옛날에 온 편지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크게 뭐 주가에 문제가 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왔네요. 미국 대통령이 지난날 친서에 대해서 해고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최근에는 우리가 뭐 트럼프한테 편집을 한 건 없다. 예. 뭐 그런 얘기네요. 조미순애들 사이의 관계는 결코 아무 때나 여담 삼아 꺼내는 이야기거리가 아니며 더욱이 이기적인 목적에 이용되면 안 될 것이다. 얘기했네요. 그래서 아마도 저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아마도 이제 북한이 미국과 좀 대화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 같아요. 이제 실제로 대화를 해보자. 하려면 대화를 실제로 해보고 괜히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아라. 뭐 그런 얘기 같죠? 그렇다고 이게 뭐 주가에 뭐 영향을 미치거나 않을 겁니다. 자, 하여튼 그렇다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두산그룹주는 주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두산그룹은 유동성 문제잖아요. 유동성 문제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바닥치고도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유동성 문제이기 때문에 바닥치고 올라올 것 같다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러네요. 자, 하여튼 뭐 지수가 이제 금요일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57포인트 올라왔기 때문에 뭐 내일 아침에 조금 내려올 수도 있을 거예요. 내려올 수 있을 건데 내려온다 하더라도 뭐 일단 1900까지 왔으니까 또 1900에서 이제 또 지지 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지선이 될 수도 있고 또 1900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좀 과하게 올랐다면 좀 내려갈 수도 있겠죠. 내려갈 수 있을 텐데 내려간다면 또 우리가 지지 라인은 뭐 예를 들어 1850까지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급하게 올라왔고 분위기 자체가 이제 뭐 계속 트럼프가 이제 경제를 재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하기 때문에 좀 내려가면 또 올라온다고 이게 주가가. 그래서 좀 여러분 장중에 좀 심하게 내렸다. 예를 들면 이제 심하게 하락했다의 그 포인트가 20포인트에서 30포인트 정도로 봅니다. 이 정도 내려갔다면은 이제 고라인 정도에서는 매수도 좋다. 그 정도에서는 매수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크게 뭐 주가가 앞으로 또 내려가서 1700 가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장중에 한 20-30포인트 정도 내려가면은 그 정도에서는 우리가 좀 매력 있는 종목들을 매수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다. 그래서 테마 쪽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내일은 정유주 같은 거, 또 은행주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재료주에서는 역시 뭐 대북주가 제일 좋아요. 대북주 내려오면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반도체, 이런 것들이 이제 주도주가 되겠죠.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쭉 보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되고, 그 외에도 뭐 내려온 종목이 워낙 많죠. 그래서 뭐 조선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재료가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이제 플랫폼도 이제 좋고요. 플랫폼에서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거 참 좋죠. 그렇고 그다음에 뭐 지금 이제 많이 내려왔던 항공주라든가 또 호텔, 또 이제 그 면세점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이제 제자리 찾아가 있죠. 투어주들 그런 것들 이제 뭘 사더라도 되는데 그때 잘 가는 종목 사야겠죠. 잘 가는 종목. 그 잘 가는 종목 살려면은 역시 여우의 조언을 좀 들으라는 거예요. 여우의 조언을. 그래서 여우의 조언을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여우가 좋아하는 종목을 사야 되겠죠. 여우가 좋아하는 종목들이 뭐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매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가 좋아하는 종목들을 사기 위해서는 일단 회원가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우리 최근에 이제 매매했던 종목들 제가 쭉 한번 여러분한테 브리핑을 좀 해드릴게요. 최근에 많이 매매했던 종목군들. 그래서 최근에 우리 방에서 매매했던 종목, 또 가지고 있는 종목들, 우리가 들고 있는 종목, 그런 거 한번 쭉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뭘 들고 있는가 하는 거 궁금하시죠? 뭘 들고 있는가. 그래서 매매는 뭘 했으며 들고 있는 건 뭘 들고 있느냐 하는 건데, 화일약품 요거 이제 3월 30일날 사가지고 3월 31일날 팔았죠. 47% 나왔고, 그 다음에 또 화일약품 또 샀어요. 4월 2일날 사가지고 4월 3일날 팔았습니다. 하루 1박 2일로 팔았죠. 30% 나왔고, 그 다음에 KM
그 다음에 센트럴 모텍 요것도 단타 있죠. 4월 1일날 사가지고 4월 2일날 4월 3일날 팔았나 이거는 4월 3일날 4월 1일날 사가지고 4월 3일날 팔았죠. 센트럴 모텍 13% 짧게 먹고 있는 중이죠. 그 다음에 SK케미칼은 조금 길게 가지고 있었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SK그룹주 중에서 SK바이오팜 같은 굉장히 좀 SK바이오가 좋다라는 개념으로 좀 길게 갖고 있던 종목이었는데 많이 올라가지고 한번 팔았고, 그 다음에 레몬도 이제 우리가 레몬은 주가 많이 올랐던 종목인데 요거 단타에서는 3월 3일날 사가지고 4월 1일에 팔았는데 그 이후에 많이 급등을 많이 했죠. 레몬은 그렇고, 그 다음에 셀리브리도 이제 7.4% 요것도 3월 31일날 사가지고 4월 1일날 팔았고, 그 다음에 우리산업 전기차에서 이제 전기 히터 우리산업 9.6%인데 4월 3일날 사가지고 4월 8일날 팔았고요. 그 다음에 일진 머티리얼즈는 이제 조금 더 낮죠. 17% 났는데 요거는 4월 14일날 사가지고 4월 17일날 팔았고요. 이것도 1박 2일인가? 이거는 2박 3일, 3박 4일쯤 되네요. 그 다음에 유한양행은 손절했습니다. 유한양행은 지난 이제 금요일날 아침에 사가지고 금요일날 아침에 샀는데 오를 줄 알았는데 안 올라가지고 그냥 렘데시비르 때문에 샀거든요. 근데 안 올라가지고 그냥 팔아버렸어요. 이제는 손절했고, 그 다음에 SM, 그러니까 SM 4.5%인데 4월 13일에 사가지고 4월 17일에 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종목을 이게 다 그 문자를 보냅니다. 문자 매수, 매도. 가격은 11만원짜리인데 가격은 11만 월 11만원이거든요. 월 11만원인데 저렇게 이제 다 문자를 보냅니다. 문자를 보내고 장전에 이제 매수 매도의 리스트를 갖다가 쭉 제가 말씀드려요. 장전에 매수 매도 리스트를 쭉 불러주고, 장전 그러니까 8시 10분에서 9시까지죠. 요 사이에 이제 방송 회원 방송을 해가지고 회원 방송에서 쭉 설명을 드려요. 시장 설명을 드리고 이제 종목을 뭘 살 것이다, 또 들고 있는 종목은 어떻게 할 것이다 쭉 설명을 드리고 드리고, 장중에는 이렇게 이제 장중에는 문자를 보냅니다. 문자 이렇게 문자 보내는 거죠. 매수 매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렇고 현대차는 요건 아직 안 팔았어요. 현대차는 21% 수익이 났고요. 요거 8만원대 샀는, 원래 이거는 이제 그 7만원 미만에 사신 분들도 좀 있어요. 갖고 포스코는 샀다가 팔아버렸죠. 포스코 4월 10일에 사가지고 4월 13일에 팔았고 17만원 사가지고 18만원에 팔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은 25% 하고 있고 들고 있죠. 요건 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카카오는 들고 있어요. 그다음에 현대위아는 이제 샀다가 팔았습니다. 4월 9일에 사가지고 이건 조금 길게 갖고 있었는데 뭐 6% 수익이었고, 현대위아. 그다음에 뭐 기아차는 아직 들고 있어요. 기아차 들고 있습니다. 기아차 들고 있고, 그다음에 신한지주 들고 있어요. 신한지주 들고 있습니다. 그 외에 좀 쭉 들고 있는 종목 더 이상 이제 말씀을 안 드리겠고, 그렇게 제가 이제 문자로, 그러니까 장 출발 전에 시황과 종목 설명을 하고요. 장중에는 문자로 문자로 매매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상품이 아까 보여드렸던 그 상품입니다. 그 상품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게 제가 뭐 상품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요거 아까 말씀드렸던 전용의 상품 구매에 들어가시면 되죠. 구매 들어가시면. 그러니까 이제 다른 방송 듣는 분도 요 방송 요것도 한번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워낙 싸니까 1개월에 11만원이고 2개월엔 22만원. ARS는 이제 3490-4651, 그리고 뭐 여기서 구매도 되고요. 여기 구매하기 클릭해서 들어가도 되고, 그렇게 가입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요게 이제 말씀드리지만 조만간에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제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가격 인상 예정. 워낙 싸니까. 그리고 아마 장중 방송도 좀 가미해서 올라갈 수 있다. 그러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이런 것들은 아까 어떤 분 7개월 가입했다 그랬죠. 7개월. 그렇게 많이 가입하는 것도 좋아요. 지금은 이제 그 제한이 없는데 좀 지나면 이제
그것도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거 2번 가입하면 되죠. 2개월짜리를 2번 가입해 놓으면은 4개월 가입해야 되니까 쌀 때 이렇게 가입해 놓으시면 좋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내일도 좋은 하루. 월요일 날 좀 내리면 매수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